지금부터 해서 독서 동아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소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에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고,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독서 교육을 공부하고 나아가서 문화 콘텐츠 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과 독서 교육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4권의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서 토론, 제가 성인 북클럽을 지금 2014년부터 해서 7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성인 북클럽 이제 고전 읽기 내용을 다룬 책과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공부한 책, 그리고 지금 한창은 이제 유초등 교육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 담은 책, 그리고 완전 최근에 독서 교육, 제가 독서 지도사 이런 과정을 하면서 하나의 교재로 쓸만한 분을 이제 독서 교육 공부한 선배와 함께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시인데 4번 다 이제 개근도 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래도 사사쌤들이니까 독서에도 교육이 필요한다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2권 중에 제가 1권 이제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참여하시면 다 드릴 수도 있으니까 4번 다 빠지지 않으시고 개근하시고 같이 이제 참여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책은 팔 만큼 팔았고 책 팔아서 돈 번다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 제가 정리한 책인데, 결국 책은 읽지 않으면, 사실 제가 사교육에 있다 보니까 책은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으면 정말 종이, 폐지 중에서도 정말 싼 종이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뿌리고 있으니까 이제 우선 개근과 꾸준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도 제가 부담할게요. 택배비도 저희 법인카드로 부담을 할 테니까 우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제가 2권 중에 1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 강의는 특히 여러분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쉽게 늘어지기 좋기 때문에 저 항상 이런 이벤트를 이제 같이 하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들에게 먼저 나름의 설문, 나름 요구조사를 받아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좀 공부하고 싶은 내용,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많이 여러분들 겹쳐요. 겹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도서 선정 및 활용. 뭐 사서 선생님들도 책을 많이 접하지만 책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책을 그냥 고르는 것과 책을 나의 하나의 수업 자료, 내가 독서 교육을 하는 컨텐츠로서 다루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도서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다양한 독후 활동, 그리고 독서 동아리에서도 독서 토론도 하나의 독후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다양한 독후 활동을 같이 알아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독서 동아리 자체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진행자, 많은 사회자가 어려워하는 발제하기, 질문 만들기에 대한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료, 요즘에 사실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친구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영상 자료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사서쌤들이다 보니까 교과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도 있으셨고,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을 사례를 좀 만나보고 싶다. 모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알아보고 싶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도 모임을 기획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 내용들은 제가 앞에도 뭐 전에도 사서교육
이제 연수 같은 것들을 종종 해왔었는데 앞에 것들은 많이 비슷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을 활용한 독서 토론 방법 같은 거를 좀 알아보고 싶다. 뭐 줌을 활용한 거? 우리도 지금 줌을 같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방식의 독서 토론도 함께 알아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문의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4차시면 시간이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다 골고루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같이 보면 오늘은 기본 독서 토론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기본 컨셉,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시대에 맞는 독서 토론의 의미 같은 걸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독서 토론의 구성 요소, 책, 그리고 패널들, 진행자 이것들 나누어서 어떤 책으로 어떤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 연계, 미디어 활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 구성과 모임 동아리 이제 커리큘럼 구성 같은 거 하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아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종합적으로 실제 지금 보여지는 많은 독서 동아리들, 모임 활동들 그 사례를 많이 만나보고 아 나도 이런 식으로 기획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도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팁을 알아보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같이 나름의 간단한 기획도 모임 기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질문을 이제 하는 것도 엄청난 뭐 팁이 있다기보다 질문은 내가 책을 읽고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팁 말고 매 차시마다 마지막에는 함께 질문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 보고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4차시 내내 빠지지 않고 잘 이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성인, 여러분들끼리 독서 모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이들 지도하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하나의 업무로서의 독서 모임 말고 네, 민경님 해보셨고 정현님도 교사 독서 모임, 네, 민정님도 사서 독서 모임, 네, 미자님이랑 희경님이랑 그래도 이제 모임을 이제 꾸준히 해보셨는데 혹시 내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제가 독서 모임 운영, 뭐 독서 모임 진행자 교육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진행하고 어떤 기획하고 이런 거 말고 직접 한번 그냥 참여자로서 편하게 모임을 참여해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나의 독서 모임에 대한 경험들 같은 걸 떠올려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뭐 내가 어려웠던 점, 뭐 사건 사고도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독서 모임을 즐기고 참여를 해보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 운영하는 데서도 조금 유연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만 해도 북렌즈라는 독서 모임을 이제 7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7년 넘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정말 즐거웠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독서 모임들이 1년을 못 가고 많이 와해돼요. 성인 모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학교라는 상황 속에서 약간은 의무적으로 아무 자율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규제가 있는 환경 속에서 동아리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 의욕 없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한번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인 독서 모임은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형 모임이에요. 그것처럼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 3, 4 모여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눌까 이런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각자 다른 반장들 내세우고 여러 지점들 같이 여러 모임들을 동시에 운영하고 대신 참여자들은 일정 비용을 내고 그것을 운영비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계속 마케팅도 하고 모집도 하고 모임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의 프랜차이즈형 모임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트레발이라는 모임이에요. 혹시 트레발이라는 모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트레바리는 기본적으로 4번 모여요. 한 달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4번 모임을 하고 20만 원 가량을 내요, 돈을. 그러니까 한 번 모이는데 거의 4, 5만 원의 돈이 들어요. 여러분은 참여하시겠나요? 여러분은 뭐 독서 모임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내? 라고 하시는데 한 번에 4, 5만 원이고 그것을 4달 시즌으로 해서 한 20만 원의 돈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야 돈을 저렇게 많이 내고 독서 모임을 해? 라고 하지만 이 트레바리는 굉장히 수익형 독서 모임의 성공 사례로 많이 뽑히고 실제로 기업의 투자도 받고 모임 공간사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잘 된 독서 모임, 이제 문화 모임의 한 형태로 굳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했을 때 재밌는 건 책값이 이제 10,000원이 좀 넘잖아요.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책은 빌려서 보는데 독서 모임은 2만 원, 3만 원 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뭐 2만 원, 10,000원 이렇게 받고 모임하는 곳에서 이제 모임장으로서 진행자로서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막 책이 사는 값이 아까워서 도서관 겨우겨우 책 구했어요 라고 모임에 참여하세요. 근데 그 모임이 거의 2만 원, 3만 원짜리예요. 뭐 커피값 3,000원, 5,000원 빼고 이래도 책값보다 더 되는 비용을 이제 내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케팅의 흐름으로는 되게 경험 소비라고 많이 하거든요. 경험 소비. 뭐 책이라는 실물, 뭐 어떤 경품 이런 걸 떠나서 내 경험에 투자를 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이 독서 모임, 독서 공동체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 트레발이란 모임은 우리가 그냥 책만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걸 넘어서 뭐 유명한 사람을 초대할 때도 있고 같이 뭐 뮤지컬이나 야구 공연을 갈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인 면으로 독서를 접근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싸다고 하는 많은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해하면 그냥 무료로 모임을 하잖아요. 그 노쇼가 많아요. 그 책도 안 읽고 오는 분도 많고 여러분 따지면 학생들이 약간 의미 없게 의도가 별 의욕이 없이 참여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네, 정현님이 돈 내야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도 4, 5만 원 내고 하면 막 참여하기 전에 감상문 써서 내세요. 막 이런 과제를 줘도 다 열심히 해오고 오는 사람들 자체가 되게 마인드가 되게 굳은 결의에 가득 차서 열심히 좀 내가 배워보고 열심히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퀄리티가 높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이 경험 자체를 소비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형태로는 이제 요즘은 북토크 형태로 그 해당 작가를 모시고 와서 강의와 섞은 형태의 독서 모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책을 내면 그냥 책 내면 끝이라고 했다면 지금 항상 작가를 부르고 독서 모임
같은 걸 만들고 그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어떤 책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도 한 독서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거 약간 작가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 사서고 저도 책을 좋아하는 독서교육자 입장에서 책은 되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은 과거처럼 되게 고귀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취향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옛날에는 책 좋아해요? 라고 하면 아, 책 읽어야 되는데 라고 미안하고 있으면 지금은 책 읽어요? 이랬더니 책 왜 읽어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다 있는데 왜 읽어요? 성인도 할 게 많은데 굳이 책을 읽어요? 라는 식으로 책 자체에 대한 고귀한 그것이 대중적으로 그냥 하나의 취향, 하나의 문화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트레바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취향, 취미, 나의 워라밸 속에서 나의 이제 생활을 즐기는 하나의 형태로 독서 모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서 모임, 영화 모임,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취향 공동체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으로 책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책맥? 맥주를 먹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을 먹으면서 책을 읽고 모임을 하는 형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우리나라 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독립서점들도 서점 내에서 음료를 팔고 모임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북바이북이나 이렇게 좀 맥주를 같이 팔아서 유명해진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임에 와서 음료수를 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맥주를 시켜요. 그 맥주를 먹으면서 책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실제로 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맥주 먹어도 되냐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먹거든요, 잘. 그래서 근데 맥주 먹으면은 이렇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냐고 책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음료수처럼 이제 홀짝홀짝 먹으면서 이야기하신다 빨개지지 않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게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느 자리는 정말 와인과 술을 함께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어차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일상의 대화보다 좀 더 고품격 대화를 나누자. 살롱처럼. 살롱 문화를 이제 많이 표방해서 책을 바탕으로 해서 발제를 하고 살롱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근데 음식은 와인과 맥주와 그런 다과들이 놓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 하면은 다 책을 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딱 책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주영님이 매일 와 하면서 웃으셨는데 저도 맨 처음에 놀랐는데 실제로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아, 또 이런 문화가 하나의 흐름이 됐구나. 이해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으니까는 이제 뭐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모임들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자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제 학부모분들 이제 해가지고 교육책 관련해서 이제 교육 이야기, 뭐 코로나 사피엔스 이런 것들 직접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저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다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마스크를 써도 할 수 없게 됐죠. 네, 그래서 민경님이랑 정현님도 이제 여러 가지 모임 얘기하셨는데 미술 관련 책 읽고 미술관 투어 그것이 전형적으로 옛날에 역사책 읽고 답사 같던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음악책 관련이 같이 공연 보고 그런 식의 다양한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사실 때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뭐 수학여행 개념으로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이게 캠프 이런 식으로 재밌게 뭔가 구성을 하는데 포스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책으로 게임을 시작하지 있어요. 아니 게임은 독서의 적이 아니야? 어떻게 독서 캠프인데 게임을 한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구상해서 요즘 친구들은 재미없으면 안 한다, 흥미 떨어지면 안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 그런 영역을 활용해서 독서 캠프 내에서 프로그램도 많은 식의 게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독서 모임의 개념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있고 유연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획할 때 머리가 말랑말랑해져요. 친구들과 뭐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맨날 재미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기획을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나름의 시장조사, 마켓조사를 같이 하고 흐름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기획할 때 머리가 말랑말랑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독서 동아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독서 동아리를 하자고 해야 된다고 계속 연수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서 동아리의 이유, 의미? 네, 민경님 소통, 생각을 나누고 정현님 생각을 이제 공유하고 또 희경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민정님 책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책을 멀리하게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권이라도 내가 독서 모임 지정된 도서는 약간의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긍정적인 부담감이 생겨서 독서 습관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동기부여하고 네, 미자님 따로 또 같이 네, 이것도 많이 유명한 말인데 따로따로 읽지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죠. 그리고 네, 정희님 독서 동아리 자체가 학교 독서 교육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또 멋있는 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동체, 이미 커뮤니티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작은 커뮤니티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학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독서 교육에도 중요하죠. 그리고 미나님, 네, 새로운 경험과 지식 학습. 근데 경란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이제 그거 한번 이제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독서 모임을 전국에서 많은 독서 모임, 독서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인터뷰한 책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고 함께 살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 동아리 운영자, 모임장, 뭐 패널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엮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전국 곳곳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모임 운영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시나요? 이 바쁜 사회에 라고 하셨을 때 우선 책 자체가 너무 좋아. 엄청 좋아. 근데 혼자만 이걸 좋아하기 위해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싶고 그 공간 자체만 너무 기쁘다. 같이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는 맨날 힐링의 타임으로 이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한다. 이런 분이 있으셨고 어떤 분은 내가 책을 이제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책과 별로 친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제 채팅창에 나왔던 것처럼 동기부여를 위해서 책과 좀 친해지려고 모임에 참여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결이 완전 다르죠.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좋음을 넘쳐 흘러서 공유하고 싶은 것과 별로 안 친해서 그나마 노력해 보려고 모임이라는 커뮤니티 하나의 스터디 막 그룹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노력하려고 들어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은 맨날 집이랑 회사랑 인간관계가 한정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모임에 참여한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좀 새로운 자극을 받고 교양
쌓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지식도 쌓고 실력을 쌓고 싶어서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 아까가 성인 모드라면 이거는 이제 홍천요고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홍천요고가 이제 독서 동아리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다큐에도 나오고 이래서 홍천 동아리 치시면 많은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이 되게 유쾌하게 나와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가 거의 100개 이상 있고 거의 전교생이 다 어느 독서 동아리든지 하나에는 들어가 있는, 그리고 국어 수업 시간 자체 독서 교육과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것을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학교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우리가 애들 수능 공부에 바쁘고 할 게 많은데 독서 동아리 같은 거 할까? 책을 읽을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꾸준히 독서 모임을 하는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게 이거였어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요. 저는 이거 읽고 되게 약간 뭉클했어요. 우리 어른들과 다른 학생들의 아까 여기서 말한 공동체 커뮤니티 입장에서 처음엔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 친구들과 굉장히 친해진다. 학교 가는 게 재밌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친구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책을 읽고 막 공부해야지, 막 공부 습관하고 공부 머리를 만들고 막 어휘력을 올리고 막 언어 능력을 키우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꾸준히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봤더니 어? 친구들과 정말 친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은 것들을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우정 나누고 커뮤니티 형성하는 것에 확실히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조금은 깊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된다. 나는 또 그런 책을 같이 선정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진로 설정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되게 그냥 걱정이 없는 재밌는 시간이다. 정말 학교 수업 시간 재미없는데 저 독서 동아리 때문에 학교 재밌게 다닌다 이런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대화 나눠도 맨날 연예인 이야기나 일상 같은 거를 이제 가볍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책을 주제로 하면 조금 진지하고 의미 있는 주제들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반응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민경님이 이제 고딩들과 시간을 나눠 보니까 정말 커뮤니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고, 이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티타임이라고 하죠. 같이 간식과 차도 먹으면서 나누는 것처럼 아이들도 맨날 공부하고 경쟁하는 시험 보는 것에 그치는 학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교류, 저 인간으로서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서 독서 동아리가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독서 모임을 구성하고 이러실 때도 결국은 아이들끼리 돈독해지면 오래 간다. 이런 생각도 이제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꼭 이걸 얻고 내가 언어 능력을 기르고 뭐 수능 몇 점을 얻고 이것이 내 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넘어서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서 독서 모임과 독서 동아리를 소비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 책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참여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책을 좋아해야지 책을 좋아한 상태에서 이야기도 나누겠지라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학문적으로 독서 토론이 다른 독후활동보다 조금은 특색이 있고 조금은 더 가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서 토론은 말하기 듣기를 이제 기본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내가 내용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독서의 의미에서 생각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내용 이해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생각 교류를 통해서 내 생각을 이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 그 확장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 안에서 이런 네 가지를
큰 틀로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줌 한 거나 간단한 강의 같은 걸 촬영해서 계속 이제 유튜브에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올리고 있는데, 대충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독서 교육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제가 실제로 의사소통 관련해서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했던 거 그냥 찍어서 대충 올린 건데, 조회수도 엄청 많고 나름의 댓글도 막 많이 달려요. 그래서 성인들이 듣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독은 안 해도 댓글은 또 엄청 많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 제가 집중을 못하고 되묻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직장 생활 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바로 알아먹지 못한다. 그 집중을 해도 잘 안 된다. 그 내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막 귀먹은 느낌이 들고 사회생활이 엄청 안 좋다. 그리고 막 소리 자체가 인식이 잘 안 되고 두세 번은 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답답할까 봐 그냥 내가 그냥 알아듣는 척을 할 때도 있다. 병원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말하기랑 듣기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듣는 것들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의사소통의 이제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도 많은데, 독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리액션하고 공감하고 또 자기 의견을 말하다 보면 그런 음성 의사소통이 이제 기본 전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자주 하면 뭐 나중에 면접에 대한 뭐 공부나 뭐 발표 공부 이런 걸 따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능력은 항상 꼭 기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꼭 갖고 계시면 좋겠고, 실제로 말하기에 대한 교육도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져요. 스피치 방법, 말 잘하는 법 이런 건 책으로도 계속 나오고 강의로도 꾸준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리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구나, 능력이 부족하구나, 뭐 수능 언어 영역 듣기 평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같이 하면서 말하는 습관, 듣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 같은 거는 매번 이제 고비용을 들이고도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방법 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 스피치가 막 스펙을 이긴다. 그리고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할까? 이런 대화법에 관한 책 같은 것도 꾸준히 서점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말하기 듣기 능력을 잘 이제 육성하는 게 중요한데, 독서 모임, 독서 토론이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과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누시다 보면 이런 현상을 많이 마주하실 거예요. 집단적 독백이라고. 이거는 원래 유아기 때 막 아이들 혼잣말한 거, 대화가 핑퐁 주고받고가 안 되고 그냥 대화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빗나간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렸을 때 나오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계속 단톡방 이런 데서 이렇게 비껴나가는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깊은 대화가 많이 이제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여러분 영계국어란 말 아시나요? 영계국어? 영계국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났어야죠. 연계국어. 연계국어는 나름 학생들과 어린이들 말에서 나름의 그냥 유명한 말이고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다계국어는 뭔지 아시죠? 다계국어. 다계국어는 우리 모국어 외에도 요즘 막 TV 보면은 막 영어, 스페인어, 막 중국어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 막 4개국어, 5개국어 막 해서 다계국어 붐이 많이 불었는데 연계국어는 모국어도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한국말 잘 못해 이거를 연계국어라고 표현하고 뭐 말하다가 야 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아 야 쟤 연계국어야 쟤 한국어도 잘 못해 이거를 연계국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 중에 하나고 이렇게 방송 자막으로도 나올 정도로 자막을 나올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옛날에는 내가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가수도 래퍼인데 가수도 뭔가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 말이 엉성하고 매듭을 못 짓고 말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참 머리가 비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건데 별명으로 돼버려서 연계국어다. 친구들도 여러분 이제 많이 접하시다 보면 들릴 거예요. 나 연계국어야 라고 하면 그거는 아, 저 한국어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 능력 떨어져. 나는 모국어도 못해 라는 말을 야, 누구는 3개, 4개 한다고 난리인데 나는 하나도 못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제 연계국어라고 하면 구글에 치시면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을 별명으로 나와요. 인터뷰할 때 막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씁쓸한 형식이죠. 점점 이제 어, 모국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 말 대잔치 이것도 방송 같은 데서도 자막으로도 많이 쓰이고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용어죠. 결국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는 거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맥락에 맞는 내가 적절히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한다. 실제로 여러분 중학생 같은 경우도 독서 모임 같이 하다 보면 뭐라고 열심히 말하는데 무슨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그런 면에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도 신조어로서 많이 쓰이고 의식에서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옛날에 우리 막 되게 새로운 소설 기법으로 나왔던 것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 미디어가 사람을 버린다라고도 많이 하지만 미디어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도 해요. 연예인들마저도 막 말 또박또박 잘하는 아나운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막 말을 그냥 막 하고 특히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유튜브는 어 정말 뭐 이상한 방송도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내뱉는 그런 식의 방송들을 많이 접하고 그것을 그냥 재밌다고 하나의 캐릭터로 아이들이 막 따라하고 이래요. 그래서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아까 말한 집단적 독백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그냥 결국 깊이 있는 대화, 아까 같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모여서 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류도 없고 생각의 교류도 없고 대화가 겉도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같은 능력은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서 여러분이 독서 모임 운영하면서도 잘 짚어줄 필요가 있고 여기가 잘 짚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거침없어지고 참여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생각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독서 모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능력도 잘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학교 이제 생활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좋을 다큐 중에 하나가 최근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나온 건데 교과서를 읽지 못한 아이들이란 다큐가 있어요. EBS에서 만든 이제 하나의 건데 그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치시면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교과서를 읽지 못한 아이들이란 다큐를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사교육 많이 해서 한글 빨리 떼고 오는 것 같은데 교과서를 제대로 못 읽는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기차의 기적 소리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는 시가 있는데 얘가 기적
소리가 뭔지 모르고 기적은 미라클인데 영어로. 기적은 미라클인데 미라클 소리가 뭐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되게 기가 차가지고 이거 인터뷰 때 한 하나의 경험. 기차의 기적 소리라는 이제 기본 어휘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지문을 봤는데 왜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데 여름이래요. 어? 서리가 내리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확 내리고. 근데 머리에 그게 내려. 눈은 겨울에 내려야 되는데 왜 여름이지? 이 맥락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럼 이렇게 읽는데 지문도 이렇게 짧은 지문도 읽기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자고 하면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기 싫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구선생님도 이렇게 막 기가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중학교 하나의 어휘력 캠프에 나오는 거예요. 야 얼굴이 폈어. 얼굴이 피었어란 이야기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 적었는데 다쳤다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다는 음가는 대충 알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다쳤다고 생각하냐? 피가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내가 독서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를 안 하고 이게 괴로운 거죠. 여기도 보면 댓글창에도 막 요즘 애들 그런 친구 많다, 어휘도 약하고 직관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직관적인 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상 미디어의 특징이죠. 그냥 보면 그냥 딱 바로 알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각을 정비하는 것은 그럴수록 점점 멀어져서 점점 이제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힘든 사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본적인 어휘력과 독서를 갖춘 다음에 독서 토론까지 할 수 있게끔 그 독서 동아리를 만드시려면 여러 갈 길이 좀 멀죠. 실제로 하나의 인터뷰를 보면 책을 읽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을 때가 많다. 그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중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럼 당연히 책이 재미없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뭐 그 읽고 재밌게 이야기까지 나눌 수는 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2018년 다큐인데 난독시대라는 다큐에서 뭐 성인들을 포함한 난독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댓글 같은 거 봤을 때 막 서로 난독이냐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죠. 싸움을 넘어서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인지 편향, 자신 편향적으로 막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쓰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기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회가 많이 있다. 이때 우리가 독서 토론을 바탕으로 어떻게든지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뱉으면 우리가 점검이 가능하고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력에 대해서 좀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머릿속의 생각을 계속 자주 꺼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말하기를 바탕으로 말하기 힘들면 짧은 뭐 댓글을 활용한 그런 모임, 온라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글쓰기를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애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계속 진단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잘 갖춰져야지 오래 지속적인 독서 모임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책을 우리가 많이 읽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히틀러도 책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 많이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하고 잘못된 사고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책을 그냥 많이 읽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모임을 통해서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책만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읽고 나누는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가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우선 편하게 제가 지금 사망토론이라는 옛날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에 있는 질문을 가져왔어요. 간단히 워밍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딱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연봉 6천만 원에 휴가가 없는 회사, 연봉이 3천만 원에 휴가가 2달 있는 회사. 그래서 연봉 6천만 원 휴가 없는 회사가 1번, 연봉 3천만 원에 휴가 2달 있는 회사가 2번. 편하게 그냥 해서 그냥 간단하게 가치관을 해야 될 수 있는. 근데 2번, 1번, 2번. 그래서 금전적인 이득과 나의 복지 어느 게 중요하냐 이런 것도 가치관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걸 통해서 야 당연히 1번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뭐야 너는 왜 2번이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얘들 이제 진로 교육할 때 이런 거 많아요.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직 안 오신 분 있는 것 같으니까. 젊었을 때 재벌과 늙었을 때 재벌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하나만 골라야 돼요. 어, 젊었을 때 재벌이 1번, 늙었을 때 재벌이 2번. 어느 거 하시겠나요? 노후의 안정이냐 아니면 젊었을 때 막 확실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놀겠냐. 저 보시면 다 1번, 2번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정말 진리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질문에 따라 여러 가치관을 확립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청소년들 진로 독서 하다 보면 이래요. 그냥 야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어떤 직업 갖고 싶니?라고 하면 그냥 공무원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친구가 또 운동선수요 그러면은 너 그거 어떻게 돼? 그리고 너는 그냥 사업할래요? 막 서로 다른 꿈 이야기하면 다시 되묻고 싶어져요. 막 스스로에게. 나는 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지? 쟤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쟤는 왜 사업을 하고 싶어 할까? 내 꿈은 누가 만드는 거지? 누가 주입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되짚게 되면서 나름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진보냐 보수냐라고 해도 더 진보적인 사람, 더 보수적인 사람을 만나면 또 위치가 바뀌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나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리스본의 야간열차라는 소설이에요. 뭐 영화도 잘 만들어졌는데 저는 꼭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못 읽어보신 분은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어, 영국식 공손함 영국식 공손함이라는 이 어두운 틀, 그러니까 서로 매너 있기만 하는 거예요. 막 리액션 막. 근데 생각을 바꾼 징후를 보인 토론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 이게 토론이 의미가 있나? 그냥 친목 모임이지? 서로 그냥 끄덕끄덕하고 오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고민하는 이 주인공의 부분인데 저 되게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이 프란츠 카프카의 말인데 사실 책도 인지 편향, 확증 편향으로 받아들이면 또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독서 토론이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교육 자체가 변화를 전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공간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서 토론,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가치관의 확립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 독서 모임, 독서 클럽에 여러 가지 말로 불리고 있죠. 불리고 있는데서 저는 독서 동아리와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양한 의미에서
독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다각도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독서 토론은 불리는 이름만큼이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독서 토론하면은 디베이트를 떠올리고, 누구는 토의를 떠올리고, 누가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수다를 떠올려요. 그래서 분명히 독서 토론은 이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유연하게 기획하고 유연하게 진행하고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디베이트적인 성격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이제 토의와, 그리고 서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는 수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막 내가 생각하는 독서 모임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게 키워드예요. 결국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 비율에 따라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독서 강사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각자 다른 반에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해달라 라고 이제 얼마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독서 강사라고 하는 10명도 준비한 독서 토론이 다 달랐어요. 누구는 찬반 디베이트 준비하고, 누구는 그림책으로 이야기하는 거 준비하고, 누구는 진로 준비하고, 이 세 가지 각도에서 다 달랐어요. 그때그때 컨셉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간단히 예로 들면, 디베이트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립되는 구도, 찬성과 반대, 해야 하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딱 구분되는 질문을 꺼낼 수 있고, 토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왕따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가치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편하게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이 뭐니? 나의 일상과 경험과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쉽게 말했을 때 경쟁식 독서 토론, 그리고 비경쟁식 독서 토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제 뭐 책이나 강사분들 이제 용어에 따라서 우리는 경쟁식 독서 토론을 할 겁니다. 우리는 비경쟁식 독서 토론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휘를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쟁식은 결국 디베이트를 근간으로 하는 거고, 비경쟁식은 이제 기본 토의와 수다를 바탕으로 책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최근 트렌드는 비경쟁식입니다.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나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적인 의미의 독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학생들이랑 하면 딱 토론 대회 하듯이 각 잡고 하지 않는 이상은 비경쟁식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유연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장학사분들 연수를 하게 됐는데, 연수 주제가 뭐냐면 독서 디스커션 중심의 독서 토론이라고 이제 강의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독서 토론은 독서 토론인데 디스커션, 이 토의 중심의 독서 토론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비경쟁식 독서 토론의 영역에서 하나를 다루자. 그러니까 찬반 디베이트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독서 토론이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을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때그때 오른팔 쓸지 왼팔 쓸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뭐 책에 따라서 컨셉에 따라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로 보면, 이건 실제로 제가 중학생, 청소년 토론회 이제 심사위원 갔을 때인데, 이거는 책이 기반이 아닌 그냥 토론 대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마주본 친구들이 이제 서로 다른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는 고등학교 독서토론 대회 심사위원 했을 때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토론의 구도지만 책이 주어졌어요. 이 생각 대 생각이라는 이 한국 사회의 논쟁거리들을 담은 이 책을 통해서 사회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쓰신 건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너희가 준비해서 토론을 해라 라는, 그래서 독서가 붙었죠. 아까는 그냥 토론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책을 기반으로, 비문학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토론하는 독서토론 대회도 있었고, 그 이거는 한 도서관에서 그때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이제 독서회인데 여기는 비경쟁식 독서 토론. 정말 아이들이 둘러 앉아서 뺑덕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뺑덕이라는 책도 추천입니다. 재밌어요. 약간 심청전은 약간 비튼 건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심청전을 읽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다 독서 토론이나 이름이었는데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뺑덕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 뺑덕 엄마의 아들은 이름이 뭘까요? 뺑덕어미가 이제 많이 나오죠. 뺑덕어미의 아들은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강의 때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막 이렇게 벙 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소설에 뺑덕어미의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뺑덕어미라고 우리가 말만 하지. 그랬을 때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 승화 엄마의 아들은 승화니까 뺑덕어미의 아들은 뺑덕일 것이다. 그 뺑덕이가 진짜 이름 아니고 별명일 것이다. 그러면 원래 이름은 뭘까? 병덕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책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신박하게 봤어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도 나 심청전 아는데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반응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이라고 했을 때 책에 조금 중점을 둬서 여러분이 어떤 책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책에 대해 고심해서 책을 좀 깊이 있게 파고 책에 있는 엑기스를 뽑아서 나누자, 이런 식의 형태와 독서는 거들 뿐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동아리 활동, 사람들 간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비율을 다르게 한 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견학도 다녀오시고 뭐 1박 캠프도 다녀오시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 싸댕이란 모임도 되게 재밌어요.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데 싸돌아 댕긴다는 의미예요. 싸댕.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것이 아니라 뭐책 읽은 내용으로 여기저기 매번 컨셉 만들어서 이벤트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하철에서 책 읽는 플래시몹 같은 걸 같이 했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독서 모임인데 뭐 그런 걸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타일 컨셉에 따라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토론을 직접 해보신 분도 있고 좀 이제 아직 직접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토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전략들 같이 한번 6가지 키워드를 나눠볼게요. 기본적으로 흥미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흥미를 다 맞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를 최대한 고려하되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잘 조율하고 책이 재미없어도 이 토론은 재밌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냐의 문제지 재밌는 책에 너무 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책 하면 또 이야기 나눌 게 없어져요. 균형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제도 여러분은 특히 이제 여러분이 교사고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 여러분이 이제 느낀 주제가
정답이고 더 옳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아이들이 느낀 주제도 존중해 준다. 주제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너무 3000% 빠지면 같이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전제는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또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해 라고 하면서 너무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회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기본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뭐 책에 대한 소재에 따라 다르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거리를 두고 집착하지 않고 대화 자체에 대해 건전성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설득을 해도 되고 설득을 당해도 된다. 특히 남자친구들 되게 자존심 센 친구들은 자기가 말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다른 친구가 반대 의견 내면 뭐 화내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설득을 해도 되고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마인드가 세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청.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서 듣는다. 특히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막 끊고 들어가거나 막 그게 뭐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말하고 있는데 막 딴짓하거나 막 소리쳐서 웃거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이제 모여있으면 나름의 막 서열 같은 게 있어서 나보다 서열 낮은 애들이 말하고 이런 거 되게 못 참고 막 함부로 하거나 깽판 치고 이런 애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토론하고 나서 그냥 사진이라도 한번 찍는 식으로라도 꼭 정리하는 뭐 선생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셔도 좋고 아이들이 서로 간단히 메모하거나 뭐 별 5개로 표시하는 거 이런 거라도 좋고 간단히라도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이제 주고받는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6가지 키워드를 간직하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독서 동아리와 독서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유연한 개념, 유연한 필요성을 갖게끔 이제 강의를 진행했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20분에서 30분은 항상 여러분이 같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능숙해지고 좀 습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만들기 시작이에요. 시간이에요. 우선 질문 자체는 뭐 좋은 질문, 나쁜 질문에 대한 구별을 갖지 않는 게 우선 중요해요. 시작은 뭐 이렇게 양질 전환이라고 이제 양이 많아지면 질로 전환된다 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뭐 아무 작은 거라도 자주 물어보고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내에서 이제 좀 고퀄에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좋은 질문에 대한 압박을 갖고 있으면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은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다. 몰라서 물을 수도 있지만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널 테스트한다, 널 평가한다가 아니라 호기심. 호기심과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호기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근데 질문은 또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몰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질문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근데 이 질문은 저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래서 좀 항상 저도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질문할 거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답 없이 되게 조용한 게 많은데 익명으로 질문하면 양이 훨씬 많이 들어요. 문자나 포스트잇이나 익명 질문은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들고 나를 드러내서 하는 질문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줄여줘야지 토론 때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항상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뭐 질문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기본 대화의 시작이다. 질문도 안 되면 대화가 시작이 안 된다. 소개팅을 하더라도 누군가 질문을 해서 뭔가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항상 질문하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질문했어.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럼 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 그럼 보완하면 돼요. 덧붙이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만드신 질문, 편하게 나눈 생각거리를 던졌다가 아이들이 잘 참여하면 이겨나가고,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힌트를 하나씩 준다는 마음으로 추가적인 질문, 보완 질문을 더 줘도 되고 방향을 틀어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완이 가능하니까 질문 만드는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사실 여러분들 성함 이제 실명이 드러나서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매번 다른 질문 형태를 배울 건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질문 형태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을 이제 토론과 토의와 수다로 나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책도 대립구도를 만드는 디베이트를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길동전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줄거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과 같은 책을 읽고 같이 모임을 하면 더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모두 알만한 작품 하나로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집단지성, 공유해서 이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홍길동전이란 텍스트를 바탕으로 토론의 각도, 토의의 각도, 수다의 각도에서 하나씩 질문을 만들어서 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히 예시로 정리하면 홍길동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독서토론 대회 같은 데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디베이트 논제고, 어떻게 평등하고 이제 같이 이상향적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다 함께. 그리고 내가 홍길동처럼 도술이 있었다면 도술을 어떻게 썼을까? 그렇게 똑같은 이제 홍길동이라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만든 질문은 우선 질문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질문을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다르게 여러분이 진행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또 다른 분이 이제 시대적 배경, 인도의 계급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 이거는 어떻게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같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도 이어질 수가 있죠. 이거는 교과 연계랑도 굉장히 이제 이어지는 그런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드셨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 자체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큰 개념을 파악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틀에 맞는 질문을 만듦으로써 방향을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청전과 이제 흥부전도 준비했는데 우선 이거는 편하게 제가 같이 볼게요. 심청전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심청전으로 토론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심청이의 행동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가슴에 후벼 팠는데 결국 그나마도 의도가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신봉사도 사회적인 복지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빚져가지고 막 이상한 땡중한테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신봉사라면 어땠을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발제해서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흥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부가 받은 보상이 올바른 대가,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나요? 흥부는 동물 하나 구했을 뿐인데 좀 이게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토이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농부랑 흥부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하겠니?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니까. 여러분은 놀부와 흥부 중에 둘 중에 한 명 갖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구와 결혼을 하시겠나요?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편하게 수다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 실제로 이제 많이 비혼 없습니다. 편하게 이제 가치관 묻는 질문으로 이제 뭐 많이 하는데 뭐 여고생이나 이제 주부님들이나 막 다 같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가치관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요. 네, 흥부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요즘 이제 자본주의 세대에서 놀부 택하는 분도 많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서 말하는 흥부의 그 좋은 상에 비하면 흥부를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착해서 좋은 분도 있는데 또 아이 많이 낳아서 싫다. 이것도 또 색다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한 건데 그래도 어떻게 부인으로서는 부담될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재미있는 하나의 질문인데 되게 신박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재미있는 독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찬반 토론도 하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갈 수도 있는 식으로 결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기본 마쳤고요. 혹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요 메일 주소도 챙겨놨으니까 메일 주소로 주셔도 되고 제가 목요일 날 또 만나니까 목요일 날 또 이제 같이 시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